안녕하세요. 스윙스토리입니다. 저희는 전동엔 전문 업체입니다. 자, 전동엔이라고 하면 차량에서 엔진 냉각이나 아니면 에어컨, 기타 등등을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켜 가지고 냉각 성능이든 송풍이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전동 팬이라고들 통칭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이제 엔진 쪽하고 에어컨 쪽이에요. 엔진 냉각하고 에어컨 냉각에 있어 가지고 이 전동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의외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전동인 기술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러쉬를 이용한 게 카본 브러쉬죠. 카본 브러쉬를 이용한 팬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카본 브러쉬를 통해서 통전을 시키고 회전자를 회전시킵니다. 네, 그때 이 카본 브러쉬로 통전을 시키다 보니까 또 통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일정량 한계가 있어요. 일정 용량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고용량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은 그 성능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고출력 차량,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모하비죠.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출력도 높고 토크도 높아요. 260마력에 토크 57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열을 외부로 빼내야 돼요. 일부러 빼내지 않으면 엔진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외부로 빼냄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는 전동의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하비 정도 되는 고출력 차량 같은 경우에는 횡클러치죠. 횡클러치. 엔진의 출력의 일정 출력을 팬에다가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팬의 회전력에 의해 가지고 엔진의 열을 바깥으로 발산시킨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횡클러치는 엔진이 아무리 커도 횡클러치를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바람은 세지니까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횡클러치를 제거하고 전동엔으로 집어넣는다라고 그러면은 전동엔은 카본 브러쉬 방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본 브러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그 한계 용량이 이 엔진의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데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팬클러치가 적용되는 사례가 과거에는 대부분이었었어요. 고출력 차량에는. 이제 4기통 작은 차량들은 그 당시에도 카본 브러쉬 전동엔으로 충분히 다 커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출력이 좀 높은 차량이나 아니면 열이 많은 차, 터보차, 디젤차 이런 차들은 대부분 횡클러치가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나 기아에서 가로로 엔진을 배치를 할 경우에는 횡클러치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어쩔 수 없이 전동엔을 설치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라크루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동엔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BLDC라고 하는 카본 브러쉬를 제거를 하고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겠지만 BLDC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은 가전제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지간한 모터에는 전부 다 BLDC가 사용이 됩니다. 카본 브러쉬가 없어요. 카본 브러쉬가 없다 보니까 성능을 굉장히 고출력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량에서도 고출력 엔진 또는 고열량 엔진, 터보차, 디젤차, 고배기량차 이런 차들에도 전동엔으로 횡클러치를 제거해버리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GV80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동엔이 적용이 돼서 나왔어요. 모하비하고 거의 동급 차량이죠. 그런데 그 차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왜? 전동엔이 그만큼 성능이 우수해졌으니까. 그래서 횡클러치를 배제하고
전동엔으로 설계가 돼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하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찍 만들어진 차량이에요. 일찍 출시가 됐기 때문에 출시 당시에는 BLDC 모터의 고출력 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 들어서 한 3, 4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고배기량 차량, 고연량 차량에도 전동엔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팬들을 우리도 이러한 차에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보자 라고 하는 개념에서 전동엔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엔이 얼마나 좋길래 팬클러치를 제거를 하고 전동엔을 장착을 하느냐. 팬클러치는 엔진에서 일정 동력을 그대로 가져다 써야 돼요. 그래서 크랭크 폴리에서 벨트를 통해 가지고 팬클러치를 회전을 시킵니다. 근데 이 팬클러치의 저항이 이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에 비례해 가지고 팬클러치의 부하가 결정이 돼요. 그래야지 엔진에 대한 열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량이 100인데 거기에서 팬클러치가 10% 정도만 배정을 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10을 배정을 했어요. 근데 엔진이 200짜리 엔진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10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200짜리가 올라갔으면 20이 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팬클러치가 소모하는 엔진의 출력은 엔진 출력에 비례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하비도 보통 10% 정도, 이게 디젤 차량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엔진 마력의 엔진 출력의 10% 정도를 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출력을 팬클러치의 출력을 그대로 바퀴 걸림으로 쓰자 하는 개념인 거죠.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데 이 요즘 나오는 BLDC 전동엔이 굉장히 정숙해요. 굉장히. 팬클러치 소음이랄지 에어컨 켰을 때 에어컨 냉각팬에 대한 그 소음이 거의 사라져요. 사라져. 축소의 개념보다는 사라진다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하비가 가장 큰 단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거가, 저도 개발자 입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펜의 개발 목적하고 개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발 목적하고 실제로 어떤 차종에서 그 효과가 되게 마음에 든다, 되게 우수하다 라고 평가를 받는 그 효과 부분이 모하비에서는 소음 부분이에요. 소음 부분이 굉장히 크게 효과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음 제거 효과는 영상으로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소음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표현이 잘 안 돼요. 뭐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표현이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 팬클러치에서 전동엔으로 바꾸셔 가지고 타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모하비 같은 경우는 소음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시는 거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의외였었어요. 하지만 전동에는 소음 제거 효과는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어야 돼요. 펜 하나를 바꿨는데 더 소음이 크다, 그러면은 그거는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전동엔을 장착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펜이 굉장히 정숙해야 돼요. 굉장히 정숙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소음에 대한 효과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팬에 대한 어떤 팬클러치가 주는, 그리고 구형 방식의 브러시 모터가 들어간 에어컨 팬을 제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팬 소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면서 새로 올라가는 전동에는 굉장히 정숙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효과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지. 팬클러치를 제거하고 전동엔을 달았는데 기존의 팬도 시끄러운데 거기에다가 브러시 모터를 하나 더 넣어서 이 소음에, 앞에 달려있는 에어컨 팬 소음에
플러스 또 냉각캔에서 소음이 올라온다? 그러면 소음이 배가 되는 거잖아요. 모하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는 목적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소음이 제거되는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세요. 사실은 이 전동엔이라고 하는 거는 파워트레인의 엔진, 미션, 그 다음에 바퀴 굴림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밸런스를 부드럽게 가져가자. 중간에 어떤 출력을 소모를 하고 뺏어 먹고 하는 거를 없애서 엔진이 만들어내는 출력을 그대로 바퀴의 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동엔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전동엔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클러치가 엔진의 출력을 소모하는 거가 없어지니까 그 출력은 곧 바로 바퀴 구임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라고 그러면 횡클러치를 돌리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해요. 그 동력은 곧 뭐냐? 우리가 연료 소모량이란 말이에요. 그 연료 소모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곧 연비가 상승한다는 거고, 연비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 연료를 적게 쓴다는 거잖아요. 연료를 적게 쓰면 당연히 DPF 포집량도 적어집니다. 저희 특허 항목이에요. 저희 컨트롤 모듈에 특허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횡클러치를 전동엔으로 교체하는 이런 개발 작업은 제가 지난 거의 20여 년, 그러니까 올해가 딱 19년 됐어요.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전동엔만 개발해 온 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퍼포먼스 튜닝, 디젤차 전문이었죠. 엔진, 미션, 브레이크, 배기, 뭐 서스까지 모든 작업을 풀튜닝하는 풀튜닝 샵이었어요. 이게 풀튜닝 샵을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 튜닝을 주로 했거든요. 핸드메이드가 주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 출력을 막 끌어올려 놓으면은 좋죠. 잘 나가고. 그런데 엔진 출력을 많이 끌어올려 놓고 나서 보면 항상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 부분이 뭐냐면 열 문제입니다. 엔진이 열이 받으면 아무리 출력이 좋아도 재미가 없어요. 재밌게 타려고 그러면 고출력, 최고 출력에서 일정량 낮게 세팅을 하더라도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차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 튜닝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문제가 그거였었어요. 열을 어떻게 잡지? 특히나 이 디젤 터보 차량, 막 3000cc에 근접하는 차량들을 터보를 올리고 연료량을 조정하고 막 해서 풀튜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력을 쫙 끌어올려 놨어요. 처음에 막 악셀 밟으면 끝내주죠. 그렇지만 열이 올라버리면, 여름 전후로 해가지고 열이 올라버리니까 재밌게 차를 타야 될 시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퍼포먼스 튜닝, 엔진 튜닝을 한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죠. 내가 이걸 왜 했지? 라고 하는 거.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열을 잡는 거였어요. 열을. 그래서 투라데이터, 뭐 여러 가지, 뭐 알루미늄 라디에이터 여러 가지 해봤죠. 정말 많이 해봤었어요. 어떤 순간에 성능을 딱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사계절 똑같은, 이게 사계절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팬 부분이었었어요. 팬 부분.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제 팬에 대한, 냉각팬에 대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이 전자제어거든요. 가변 제어 방식이에요. 가변 제어 방식은 전류를 제어하는 거예요. 볼트를 깎아 가지고 속도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전류를 제어해서 속도를 줄이고 늘리고, 그거를 온도에 따라서, 실시간 온도에 따라서 풍량을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게끔 하는 게 전자제어 방식인데, 이 전자제어 방식을 19년 전쯤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테스트 보드가 있어요. 여러 곳에서 기술 자문도 받고, 제가 뭐 데이터도 만들고 실행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했지만, 그때 당시 걸 보면 굉장히 좀 약간 허접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19년 전에 전자제어라고 하는 전동 팬을 시도를 했고, 그게
쭉 이어져서 지금 19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년이 흐른 지금 이제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졌고, 그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지능형 전동현입니다. 그러니까 19년 동안 전동현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전동현의 모두를 개발을 하면서 해당하는 펜을 적용을 해야죠. 모터의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 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그 결과 지금에 이르렀고, 19년 전부터 지금 이제 내년이면 20년 돼요. 20년 되는데, 그간에 이 전자제어 전동에는 독자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지능형 전동엔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전자 모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투자 이론도 안 받았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지능형 전동에는 저 튜닝 스토리에서 자체적으로 지난 19년 동안 진행해 온 결과물이에요. 간혹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저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제가 빠져나와서 제가 별도로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함부로 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꾸 제 귀에 들어오고 또 제가 직접 듣게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 법 진짜 싫어해요. 어떤 상황이 돼도 법적으로 뭔가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상대방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 넘어가는 식이에요. 왜? 뭐 대단하다고 법으로 싸우고 뭐하고 합니까? 그렇지만 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누구와 같이 무엇을 하다가 제가 빠져나와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술이 흠이 된다. 아니면 저한테 어떤 튜닝 스토리, 저에게 오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는 저는 절대 용납 못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살짝 카피하고 뭐 살짝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팔고, 그 제품에 대해서 뭐 제대로 말도 안 하고,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면서 판매하고, 소비자들 기만행위예요. 기만행위. 그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관심 없어요. 지금 현재 튜닝 스토리에서 하고 있는 이 지능형 전동에는 지난 19년 동안 튜닝 스토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독립적으로 투자 10원도 안 받고 퍼포먼스 튜닝을 해오면서, 풀 튜닝 샵을 해오면서 그간의 데이터들을, 그간의 어떤 테스트 결과물, 이런 것들을 총합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추구하는 튜닝샵, 핸드메이드 퍼포먼스 튜닝샵이 시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 작은 정비도 안 해요. 오일도 교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동엔, 이 전동엔만 지금 개발을 해 오고 있고, 이 전동엔을 모든 차에 적용하고 있어요. 모하베에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뭐 몇 년 전에 모하베 거 딱 만들어서 나타난 업체가 아닙니다. 19년 전부터 이 전동엔이라고 하는 기술, 전동엔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전자제어 전동엔, 그 부분에 대해서 퍼포먼스 튜닝샵을 하면서 계속 필드에서 적용해 가면서 정보를 취득하고 축적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오면서 현재에 이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능형 전동에는 독자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적인 겁니다. 기술부터 모든 것,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튜닝 스토리의 지능형 전동에는
외부에 그 누구도 1원짜리 하나 투자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기술 자문은 제가 여기저기 많이 받았죠. 많이 도와주셨고, 그거를 이렇게 제품화한 거는 사실 튜닝 스토리의 독립 자산입니다. 독립 자산이에요. 예,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말씀 중간에 넣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합니다. 사실 전동에는 여러 군데에서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많이. 그 몇 군데 샵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저희는 전자제어 방식을 오랜 세월 추구하고 지켜왔고 개발시켜왔고 현재 이르렀고, 다른 샵들은 예, 많이들 하셨는데 거기는 대부분 릴레이 방식이죠. 카본 브러쉬를 이용하는 펜을 이용해서 릴레이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제품들이 완전히 못 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맞는 차종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 전자제어 전동엔을 장착하게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발전되어 있는 거는 튜닝 스토리의 지능형 전동엔, 그것도 프리미엄 프로 2 센서인데요. 오일 온도 센서가 들어가면서 엔진의 가장 중요한 엔진 오일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모하비나 요즘 나오는 모든 차종들처럼 순행식 엔진 오일 쿨러가 들어가 있어야지 효과를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행식 엔진 오일 쿨러가 적용된 차량들은 투센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동엔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지만 이 전동엔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오일 관리에 대해서, 또 뭐 냉각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후열이나 예열이나 등등등, 뭐 주행할 때 온도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전동엔하고 접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은 부분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 차는 한 82, 3km 정도 운행하셨는데 어제 정도에 인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엔을 첫 번째 작업으로 선택을 하시고 방문하셨는데, 신차 뽑으셔가지고 제일 먼저 오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소음 부분이에요. 소음 부분. 특히 여름에 출고를 하시게 되면 바로 느끼시죠. 차 받고 주차장에 딱 차 세워놓으면 예약 시동을 걸거나 뭐 이런 경우에 되면 앞에 있는 이 에어컨이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외기 온도가 더우면 더울수록 더 크게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음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 신차 뽑으시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뭐 출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 모하비가 충분하죠. 충분해. 그런데 모하비도 출력은 충분해요. 그런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시면 차가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차가 왜 이렇게 무겁지? 아, 원래 프레임 차니까. 그 얘기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프레임 차라고 해서 무겁다? 아니에요. 약간 어떤 묵직한 맛은 있어요. 중후하다라고 하는 맛은 프레임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야, 핸클러치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이 핸클러치가 이 차를 무겁게 만든다? 맞습니다. 이 핸클러치가 실제적으로 모하비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끔 만들어요. 이 횡클러치를 딱 제거하고 차를 딱 타보시면, 내 차가 이렇게 가벼웠었나? 라고 하는 느낌을 순간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엔진이 260마력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들 상태에서 260마력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초기 엔진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만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다가 악셀을 밟으면 그때부터 출력이 쭉 발현이 되면서 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 출력을 횡클러치가 너무 많이 뺏어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뺏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악셀을 밟고 안 나가니까 내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횡클러치를 제거를 하면 악셀을 탁 밟잖아요. 그러면 그 엔진의 동력을 바로 바퀴 쪽으로 보내니까 바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의 굼뜸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면 차가 가볍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거 부분은 정말 타보시면 압니다. 타보시면. 이걸 설명하기도 그렇고, 차량을 주행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보세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절대로 차량이 안 돼요. 차량이 안 돼. 어떻게 해요? 뭘로 보여드려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짜 제대로 된 전동엔을 장착하신 분들의 어떤 사용기들이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 정보를 수집을 하다가 보면 저도 사실은 이 정도일까? 라는 생각에 고객님 차를 작업하고 잠깐 악셀을 탁 밟아보면 오! 개발자인 저도 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횡클러치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하비가 오르막에서 에어컨 켠 상태에서 오르막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신다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엔 작업으로 전동엔도 항상 제대로 된 거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거를 이중 투자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거. 이 비싼 차에다가 진짜 제대로 된 전동엔을 작업을 하고 실제로 운행을 딱 해보시면 오르막 같은 데에서 차가 진짜 가뿐해졌네 라고 하는 거를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고속도로에서요 달리면서 악셀 놨다가 다시 밟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저 앞차를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악셀을 딱 밟고 차선 변경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횡클러치가 순간 악셀을 딱 밟으면 횡클러치가 관성에 의한 부하를 줘요. 상당히 세요. 정말 세요. 이거는요, 학부 논문이나 우리 기업체들 이런데 아니면 정보기관에서 연구과제로 나온 논문들이 있어요. 그 논문들을 쭉 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논문들을 보면 그 논문들에 다 나와요. 횡클러치가 어떤 영향을 준다. 그래서 횡클러치를 어떻게 개선하면 어떤 효과를 본다. 횡클러치가 어떤 효과를 준다. 어떤 부하를 준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거에 학부 논문부터 시작해서 기업체들 연구를 계속해요. 연구를 계속해요. 그리고 또 정보기관에서도 연구과제로 나와요. 학부로. 그런 논문들이 실제로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하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검증이 돼 있어요. 횡클러치는 어떠한 부작용을 주고 어떠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엔진에 그 기술이 이제는 사양화됐고 새로운 기술인 전동엔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게 중장비 쪽에서도 심지어는 이제 트럭이나 이런 대형 차량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횡클러치가 처음에는 1대1 직결했었어요. 1대1 딱 직결돼 갖고 돌았었는데 온도가 낮을 때는 슬립시키고 온도가 높을 때는 직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슬립과 직결 단 요 기능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 냈다라고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 횡클러치를 물리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이 횡클러치를 능가할 수 있는 BLDC 전동엔 모터가 만들어지고 그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처럼요. 전기차 다 모터 분립이잖아요. 그 엄청난 출력을 발현할 수 있는 모터 방식이 BLDC 방식입니다. 이 BLDC 방식이 냉각캔으로 적용되면서 횡클러치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논문이나 어떤 연구 과제에서 결과를 가지고 그 근거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부분이지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테스트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횡클러치를 뭐 어떻게 테스트 해봤는데 어땠다 이거는 없습니다. 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 작은 업체에서 뭐 개인 업체인데 혼자 이제까지 뭐 직원 한두 명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자 하고 있는데 자금력이 얼마나 있다고 그걸 테스트를 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탁 까놓고 말해서 저는 테스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 논문을 검색해보고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검색해보면 공신력 있는 곳에 엄청난 자료가 나옵니다. 연비 부분, 연비 상승 부분, 연비 상승 부분도 그 논문에 다 나와요. 출력 상승 부분 나와요. 자, DPF 포집량, 이게 매연 저감량이죠. 매연 저감량 그 논문에 나와요. 다 나와요. 그 나오는 거를 시연하기 위해서는 횡클러치를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최신, 그리고 이 횡클러치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의 전동엔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횡클러치를 제거했을 경우에, 횡클러치의 부하를 줄였을 경우에, 또는 제거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효과에 대해서 논문들이나 그 결과들을 제가 전동엔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발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동엔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릴레이 방식은 사실 그런 효과를 내기는 해요. 그런데 릴레이 방식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정 온도 이상에서 팬을 뺑 하고 돌려서 일정 온도 몇 도 떨어지면, 그것도 냉각수 기준이에요. 냉각수 떨어지면 팬을 멈춰버려요. 그러면 멈추고 다시 그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에 엔진은 계속 압력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열을 그 짧은 순간에 빼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이 계속 엔진에 축적이 돼요. 어디로? 각종 메탈로 또는 엔진 오일로 축적이 돼요. 그 열 축적 현상이 누적되다 보면 엔진이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 릴레이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폄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냉각 방식이에요. 냉각 방식인데 단점들이 있다. 그 단점들이 굉장히 엔진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전자제어, 이게 실시간으로 팬을 멈추지를 않아요. 일정 온도 이상 딱 올라가면 최저속으로 엔진룸에 공기만 회전시키는 정도, 그 정도. 왜? 서머스타트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앞에 라지에이터를 냉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속으로 돌리는 거는 엔진룸의 공기 회전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냉각을 유도를 하는 거죠. 엔진의 외부를 직접 바람을 집어넣고 빼내면서 직접 냉각을 유도를 합니다. 그게 낮은 온도일 때예요. 근데 그것도 일정 온도 이상에서 서머스타트가 열리기 전에. 그래서 가변제어는 일정 온도 이상에서 팬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차 다 그래요. 다 조용하다라고 해서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해서 팬이 멈춘 게 아니라 팬 속도를 줄여서 풍량을 최저화시켜서 엔진룸 안에 공기를 외부로 빼내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냉각하면 안 되잖아요. 서머스타트가 열리고 최적의 온도에 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최저 풍량으로 엔진의 전체적인 공기만 섞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서머스타트가 열리는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온도를 찍고 있으니까 서머스타트가 열릴 때가 됐다. 그러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물이 라디에이터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라디에이터에 들어오는 물을 식힐 수 있는 풍량으로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서머스타트가 풀 개방됐다. 물이 풀로 돌아간다. 그러면 팬은 강하게 돌아야 돼요.
모하비는 거의 85에서 6도 정도부터 개방을 시작해요. 개방을 시작해요. 열리는 게 아니라 개방을 시작해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95도에서 6도 사이가 되면 썸머타트가 풀로 열립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팬을 멈추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팬 풍량을 줄여서 적정한 풍량으로 늘려가면서 썸머타트가 50% 열렸다? 그러면 팬 풍량도 그거에 맞게끔 풍량을 늘려서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 에어를 빼내는 거예요. 그게 가변 제어 방식입니다. 릴레이 방식하고 전자 제어, 가변 제어 방식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동엔을 정말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전동엔은 내연기관의 핵심적인 냉각 장치 중에 하나고, 이 내연기관의 성능을 유지하고 내구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냉각팬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엄청난 연구 개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고의 팬이 뭐냐, 독일 보쉬 600W BLDC PWM 전동팬입니다. 그 팬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차에다 적용할 수 있는 팬 중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팬으로 그 팬을 능가할 수 있는 팬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런데 모타 부분, 뭐 자동차 부분이 아니고 뭐 산업 부분,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본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보쉬 팬보다 더 강력하고 더 우수한 팬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팬은 자동차에다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팬 중에서 가장 최고의 팬은 뭐냐? 독일 보쉬 600W BLDC, 브러쉬가 없는 BLDC, 브러쉬리스 팬이면서 PWM 제어 방식, 전류 제어 방식이거든요. 이 전류를 제어하는 방식 600W예요. 600W. 그러면서 전류 소모량은 20A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진짜 최고의 효과가 뭐겠어요? 성능 우수하고 잘 시키고 내구성 좋고 정숙하고 그러면서 전류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최적의 팬이죠. 자동차에는 최적의 팬이죠. 발전기, 배터리에 대한 내구성, 효율성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보쉬 600W BLDC PWM 전동에는 제가 이제까지 지난 19년 동안 여러 팬들을 접목을 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팬입니다. 최고의 팬. 최고의. 저도 깜짝 놀래요. 어떨 때는 저도 깜짝 놀래요. 하지만 적용을 해놓고 나서 보면 역시 보쉬 600W 팬이 굉장히 우수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출고한 지는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86km.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전동엔 작업을 위해서 입고가 됐습니다. 저희는 전동엔만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동엔만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전동엔만 해요. 다른 부분은 과거에 풀튜닝 샵을 했으니까 조언은 할 수 있어요. 조언은 되는데 제가 직접 작업은 전혀 안 합니다. 풀튜닝 샵이었습니다. 퍼포먼스가 주였고, 튜닝 스토리의 기능형 전동엔을 오늘 이 차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말이 많이 길었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전동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3마이죠. 23마이 출고한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 차량의 프리미엄 프로 2센서 프리미엄 제품에는 독일 보쉬 600W BLDC PWM 전동엔이 적용이 되고요. 모든 제품의 제작은 제가 직접 합니다. 직접 장착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막 대량 공급으로 막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차 한 대 한 대 심혈을 기울여서 한 대 한 대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작부터 장착까지. 그리고 내구성은 최고니까, 그리고 정숙성도 최고, 성능도 최고.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전동엔입니다. 독일 보쉬의 600W BLDC PWM 전동엔이 적용된 프리미엄 프로 2 센서, 뭐 엔진 오일 온도하고 냉각수 온도하고 센서 두 개를 센싱해서 실시간으로 엔진의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작업 내용은 좀 간략화해서 중간중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전동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상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쪽에다가 한번 쭉 달아주세요. 제가 실력이 되는 한도까지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력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저도 지식으로 또 싹 빨아드리고 또 구독자님들한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하는 영상 중간중간 찍어가면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